제목 얼어붙은 강 위에 피어난 꽃. 고소와 재산 다툼 속에 숨겨 자신만의 생각. 검게 얼어붙은 강 위로 칼날 같은 바람이 불었다. 강 건너에는 화려한 불빛을 뿜는 도시의 빌딩들이 웅장하게 서 있었지만 이곳은 모든 소리와 온기가 멈춘 듯했다. 70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왔다 자부했던 김영수의 마음속도 딱 이 강과 같았다. 모든 것이 멈췄고 차갑고 외로웠다. 딸 지혜가 던진 법률 서류 더미는 그 굳건한 얼음을 깨뜨리는 망치였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재산을 지킬 자격이 없어요. 법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어요. 딸의 목소리는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영수의 심장을 갈랐다. 그는 묵묵히 법정을 오갔고 싸웠다.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었으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비난 속에서도 그는 홀로 싸웠다. 일부 불신의 늪. 우리는 모두 한때 뜨거운 사랑을 나누던 가족이었다. 하지만 삶은 때때로 잔인하게도 가장 가까운 이들 사이에 깊은 골을 파놓는다. 김영수와 딸 김지혜의 관계도 그랬다. 영수는 전문직으로 성공하여 넉넉한 노년을 꿈꾸었으나 몇 년 전 큰 병을 앓으면서 돌연 자신의 재산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처분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팔아 큰 돈을 어디론가 보내고 자신이 보유한 땅을 명예 변경하는 등 그의 행동은 누가 봐도 노년의 갑작스러운 재산 탕진처럼 보였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모아온 재산인데. 지혜의 목소리는 매번 날카로웠다. 그녀는 아버지의 과거 행보 때문에 늘 불안했다. 젊은 시절 영수가 벌였던 사업 투자 중 일부가 실패로 돌아가 가족에게 큰 시련을 안겼던 기억. 그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영수가 얼마나 독선적인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녀는 똑똑히 기억했다. 그렇기에 아버지의 현재 행동은 그녀에게 또다시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일로 비춰졌다. 영수는 그런 딸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내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냐? 라는 짧고 권위적인 말만 던질 뿐이었다.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고 그 침묵은 지혜에게는 아버지가 또다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확신만을 심어주었다. 지혜의 남편과 상의 끝에 지혜는 결국 변호사를 찾아갔다. 아버지의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가족 상속법에 근거한 소송을 준비했다. 그녀는 그 모든 과정이 아버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믿었다.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민주는 그 모든 과정에 곁에 있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동요를 따라 불렀던 기억은 이제 아련한 신기루 같았다. 식탁에 마주 앉으면 공기는 늘 얼어붙었고 엄마와 할아버지의 대화는 곧잘 차가운 비난과 분노로 변했다. 민주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깊은 불신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정말 재산을 탕진하려는 걸까? 엄마는 정말 돈 때문에 할아버지를 고소하는 걸까? 민준의 마음은 답답함과 연민 그리고 의문의 늪에 빠져들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무거운 집안 분위기에 숨이 막혔고 할아버지의 창백한 얼굴과 엄마의 날카로운 눈빛은 민준의 마음을 멍들게 했다. 그들의 싸움은 점차 언어 폭력을 넘어 물리적인 다툼 직전까지 치달았다. 내 돈인데 내가 뭔데 막아? 그 돈이 어디서 난 건데요? 고성은 오갔고 물건이 던져지는 소리도 가끔 들려왔다. 민주는 매일 밤 귀를 틀어막고 울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주는 고통은 왜 이토록 잔인한 걸까? 이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소송은 길고 지루하게 이어졌다. 지혜는 아버지의 불합리한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았다.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리고 영수증. 증거들은 누가 봐도 영수가 막대한 돈을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려보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과정에서 영수는 주변의 모든 지인들과도 연락을 끊었다. 그 흔한 등산 동호회 모임도 나가지 않았고 함께 음악 활동을 하던 사람들과도 벽을 쌓았다. 이건 재산을 빼돌리는 것과 다름없어요. 법정에서 지혜의 변호사는 날카롭게 영수를 몰아붙였다. 영수는 변호인의 물음에 단 한 번도 직접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지혜를 뚫어져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원망과 체념, 그리고 마치 내가 너에게 이 정도의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는 듯한 복합적인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 싸늘한 시선에 지혜는 매번 무너져 내렸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 애썼다. 자신이 옳다고, 이게 맞다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영수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매번 법정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은 불안정했고 야위어가는 몸은 세월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마치 고통스러운 벌을 받듯 묵묵히 받아들였다. 지혜는 아버지의 변해가는 모습에 가끔씩 불안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녀의 분노는 이미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무장시켰다. 자신은 옳고 아버지는 틀렸다. 이 명제만이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믿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는 법원의 재산의 절반을 사회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뜻밖의 서류를 제출했다. 이 행동은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지혜는 분노를 금치 못했다. 보세요. 아버지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아요. 이건 명백한 탕진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후견인 지정을 위한 소송까지 제기하며 강도를 높였다. 영수는 더 이상 변호인을 통해 말하지 않았다. 직접 법정에서 짧은 한마디를 던졌다. 내 삶은 내가 결정합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는 지혜에게 또다시 깊은 상처로 박혔다. 이 모든 상황이 영수의 재산 목표 애미역이 그의 유산 목표가 아닌 홀로 남겨진 가족의 안전을 위한 재테크였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민주는 엄마와 할아버지 사이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유리 파편 같았다. 누구를 편들 수도 누구에게 위로를 건넬 수도 없었다. 그는 엄마를 걱정했고 할아버지를 염려했다.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계속될수록 민준의 마음은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대체 왜 저러는 걸까? 이 모든 것의 끝은 어디일까? 민주는 밤마다 홀로 잠 못 이루며 답을 찾아 헤맸다. 그는 할아버지가 예전에 그렇게나 즐겨 만들던 동요들을 찾아 들었다. 어린 시절의 순수했던 기억 속으로 도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삼부 작은 파문, 큰 진실.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법정 공방은 영수가 돌연 쓰러지면서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맞았다. 그는 법정 심리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민주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는 할아버지를 본 순간 민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때 영수의 담당 변호사가 지혜와 민준에게 다가왔다. 이것은 김영수님께서 만일에 대비해 저에게 맡겨두었던 서류입니다. 변호사가 건넨 서류 뭉치에는 영수가 자신의 애미역 재테크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으며 그리고 이 재산을 왜 지금 이렇게 처분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었다. 핵심은 한 통의 편지였다. 사랑하는 지혜에게 아비의 부족한 표현으로 내게 깊은 상처를 준 것을 용서해다오. 미안하다 딸아. 내가 재산을 급하게 정리한 것은 몇 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병 진단 때문이었다. 나는 남겨질 내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만약 내가 잘못되었을 때 상속세 문제로 내가 힘들어할까봐 미리 증여와 기부 형태로 재산을 정리하고 싶었다. 또한 내가 언젠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법적인 문제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마중물을 남겨주고 싶었다. 특히 내가 전에 아파서 힘들어할 때 내게 했던 나약하다는 그 모진 말은 사실 의사가 일시적으로 너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어 재활 의지를 푹 돋우라고 했던 조언을 따른 것이었다. 나는 그때 정말 너무나 힘들었다. 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너의 병을 가족 몰래 치료하기 위해 애썼고 내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너의 병원비를 대고 또 내 미래를 지키고 싶었다. 재산의 절반을 사회단체에 기부한 것은 오래전 내가 음악치료사를 꿈꾸며 소외계층을 돕고 싶어 했던 너의 소중한 꿈을 아비가 뒤늦게나마 이루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을 주고 싶었다.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나약해 보이는 내 모습을 내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완고한 아비의 마지막 고집이었다. 이 바보 같은 아비를 용서해다오. 편지 속 영수의 글씨는 흐느낌으로 번져 있었다. 지혜는 편지를 읽어내려가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칼에 찢기는 듯한 고통에 일그러졌다. 자신이 이기적인 탐욕이라 단정했던 아버지의 행동들이 사실은 사랑하는 딸을 위한 눈물겨운 희생이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녀가 탕진이라고 비난했던 재산 처분은 상속세를 줄여 딸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주려는 지혜였고, 무책임하다고 여겼던 투자 역시 딸의 미래를 위한 비자금이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팠던 나약하다는 말, 그 모든 것이 딸을 끔찍이 아끼던 한 아버지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다. 아버지를 미워했던 자신을
아버지를 몰라봤던 자신을 찢어 죽이고 싶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의 얼굴은 이미 눈물범벅이었다. 민준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할아버지의 침묵과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그것은 모두 지독한 사랑의 그림자였다. 사부 해빙의 시작, 다시 뜨는 태양. 지혜는 의식이 돌아온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아버지,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아버지를. 영수는 야윈 손을 들어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지만 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다 괜찮다. 지혜야, 이 아비가 미련했구나. 오랜 불신과 오해의 벽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 자리에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부여잡고 한없이 울었다. 수십 년간 쌓였던 응어리, 서로에게 날카롭게 던졌던 비수 같은 말들, 차가웠던 법정 공방의 기억들이 그 눈물 속에서 모두 녹아내렸다. 민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함께 울었다. 이제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미궁이 아니었다. 영수는 병상에서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다. 지혜는 이제 매일 병원으로 달려가 아버지를 보살폈다. 재산 소송은 취하되었고 모든 재산 처분 과정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리되었다. 영수가 기부하려 했던 사회단체에는 지혜의 이름도 함께 기록되었다. 지혜는 아버지의 계획을 이어받아 음악치료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소외 계층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동요를 가르치며 아버지의 오랜 꿈을 함께 이뤄가기 시작했다. 민주는 할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사랑의 다리를 놓았다. 그는 할아버지와 엄마의 지난 시간을 이해하고 그 상처 위에서 새로운 가족의 그림을 그려나갔다. 그의 밝고 건강한 에너지는 두 사람의 마음을 다시 이어주었다. 계절이 바뀌어 화창한 봄날, 영수는 지혜의 도움을 받아 정원에 앉아 오랜만에 기타를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지혜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우리 다시 시작해요. 지금부터는 정말 함께해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노년은 더 이상 쓸쓸한 검은 강이 아니었다. 그 강 위로 봄이 찾아왔고 얼음을 뚫고 피어나는 희망의 꽃들이 가득했다. 비록 깊은 상처는 남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그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법을 배웠다. 가족이란 이름의 강은 때로는 검게 얼어붙기도 하지만 결국 사랑으로 녹아내려 다시금 흐르게 되는 것임을 그들은 마침내 깨달았다. 얼어붙은 강 위에 피어난 꽃처럼 그들의 가족은 더 아름답고 깊은 사랑을 피워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에는 수많은 오해 속에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았던 가족의 끈이 존재했다.